10월 10일 목요일 아침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징검다리 연휴가 많습니다. 기분이 더 좋죠. 삼성전자 주가만 올라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신인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요한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계 국채지수 낭보가 간밤에 전해졌죠. 관찰 예상국 회피 같은 맥락입니다. TSMC, 현대로템 순서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WGBI 세계 국채지수 요거 편입에 성공했다라는 낭보 요것 좀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깜짝 사건입니다.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이 월요일에 국내외 주요 일정 정리하면서 이번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해외 관측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국내외 예상을 깨고 이번에 편입 일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시장에는 단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상 밖의 좋은 소식이니까요. 일단 세계 국채지수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움직이느냐? 3,300조 원 넘는 자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MSCI 지수에 편입됐을 때의 효과와 비슷하게 패시브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좋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예상 밖으로 세계국채지수 WGBI에 편입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이 시장 접근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정부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시간 마감시장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간만에 기재부가 일을 네. 열심히 했습니다. 간만에 칭찬할 일이 또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시장 접근성이라는 걸림돌이 해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 내년 11월부터 이 국채시장 자금이 유입되는데 3,300조 원 넘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지수 편입 비중이 얼마나 될까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 기준으로 한 2% 약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산했을 때 60조 원에서 최대 90조 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대 채권지수, 하나 제피모건은 이제 신흥국지수니까 별로 의미가 네. 없고요. 우리가 이제 다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선진국 채권지수에는 다 편입이 된 건데, 우리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네요.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 패시브 자금 통해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투자를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나라 채권 디스카운트가 좀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 편입으로 자동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있으면 원화 가치 역시 올라갈 거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이 국채지수 편입 뉴스는요.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효과와 맞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최대 2차례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의 효과와 맞먹는 건데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이 WGBI 편입으로 500억 달러에 600억 달러 정도의 국채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이거는 0.2%에서 0.6%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와 맞먹는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움직임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이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채권 금리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이번 이슈는 채권 시장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부 모험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 돈 빼서 주식시장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이 같이 상승해야 맞는 조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이슈는 주식시장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측면에서도 이번에 편입이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의 자금 조달 이게 좀 용이해지거든요. 자금 조달 비용이 같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플러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설비 투자 증가와 같이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환경 충분히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채권 금리 하락은 기업에도 호재이고 실적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테고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낮추는 효과가 있겠네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니까요. 예, 원화 가치 상승 효과 이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WGDI 그 국채지수 편입도 이슈였고 또 한 축이 그 영국의 그 푸찌 선진 시장으로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빠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느냐 그 여부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회피했다면서요? 네, 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죠. 이제 푸찌 러셀의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사실 적지 않았었는데.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찰 대상국 지정 우려를 피한 겁니다. 이번 이슈는 첫 번째 이슈가 분명한 호재라고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이슈는 악재 해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악재 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살펴볼 부분이 FTSE, 푸찌 러셀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처를 계속해서 문제 삼았다는 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국 증시를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지만 추가로 코멘트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조속히 해결될 것을 촉구를 한다. 이 정도의 번역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FTSE 차기 시장 분류가 내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내려오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월에는 공매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속도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3월, 4월 전에 돼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앞서서 이게 시스템 제대로 정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전산화 작업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3월까지 공매도 개선이 제대로 되는지 속도도 한편으로는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공매도 워낙 민감한 이슈여서 막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시장 중에 공매도 그 전면금지 한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인 그동안에 금투세였죠. 예, 공매도는 선진시장 유지를 위해서 이거 이제 전면 폐지한 거 요거 내년 3월에 지금 조정을 다시 이제 시행을 할 거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TSMC인데 정식 실적은 아닙니다만 3분기 매출 내놨죠. 굉장히 좋았다면서요. 정식 실적은 17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출 규모만 났는데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31조 원이 넘었습니다. 31조 7천억 원 이상 정도 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시장의 컨센서스 월가의 예상치도 상회한 수준이고요. 이 정도로 잘 나온 거는 AI 가속기가 잘 팔렸기 때문이다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의 수치라면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있었던 AI 고점론이 어느 정도 불식되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AI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고 TSMC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른 곳들이 좀 잘 나가는 현상들이 지금 뚜렷하게 관측이 AI 쪽에 하는 게 사실은 크게 없죠, 지금은. 이번에 여러 가지. AI4는 있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삼성 반도체 수장들이 반성문 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큰 환경 자체는 시장의 걱정보다는 좋다. 이게 우리가 하나 가져가야 될 아이디어 같고요. TSMC 매출 성장세가 아마 이번에 세부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을 많이 좀 뛰어넘는 성장세도 그렇고 이제 이 수준도 그렇고 왜냐하면 DS 부문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이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한 30조 원 정도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분기 기준으로 지금 추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7일 날 세부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TSMC가 그 세부 실적 발표 전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TSMC는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고 자, TSMC 사실 경쟁자로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삼성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보다는 좀 더 길게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TSMC 시총이 삼성자의 3배까지 지금 불어났습니다. 6만 원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죠. 지금 경영 진단 감사한다고 하니까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의 호실적 삼성전자 빼고 SK 하이닉스 같이 다른 종목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크게 보면은 HBM 관련주라든가 반도체 장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TSMC 관련주가 있습니다. TSMC 협력사 가운데 이제 광주에 있는 에이징랜드 이런 곳들의 주가 같은 것도 오늘 장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대목 아닐까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마지막 이슈는 현대 로템입니다. 왜 가져왔습니까? 지금 증권가에서 방산주에 대한 평가가 좋은데요. 그래도 목표가 상향 같은 이슈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현대로템은 K2 전차 같은 것들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수주하고 있는 이 방산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철도 많이 만들다가 방산 쪽으로도 성과를 내는데 양대 축이죠. 철도하고 맞습니다. 방산. 예. 하나증권이 현대로템의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6만 원대에서 7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현대로템의 이 매출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나 봐야 될 게 지금 K2 전차 같은 경우가 두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주가 지금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 2차 계약을 맺는 곳이 폴란드입니다. 이게 아마 올해 발표가 날지 안 날지가 조금 중요합니다만 이 하나증권 쪽에서는 현대로템의 실적이라든가 수주가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폴란드 쪽의 K2 전차 2차 계약이 5조 원 넘을 가능성 그러니까 1차 계약보다도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2 전차 말고도 이제 소위 말하는 끼어 팔기가 가능한 수준의 지금 계약 규모가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루마니아 수주도 내년 상반기경까지는 될 거고 이게 이 수주 소식이 들려지면은 하반기부터 매출에 미리 반영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속 물량의 공급 일정에 따라서 지금 높여잡은 컨센서스를 한 번 더 높여잡을 가능성까지 보면서 이 매출 추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목표가도 높여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되게 잘 나갑니다. 반도체 말고 방산을 봤어야 되는데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방산주 다 잘 나가는데 특히 현대 로템 지금 하반기에 폴란드 계약건 실적에도 반영될 가능성까지 오늘 갖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